여든을 넘긴 김봉례 어르신은요,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근처 경로당에 들러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떠먹고 오후엔 집 앞 텃밭을 돌보는 소박한 일상이 이어지죠. 큰 병 없이 지내시는 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한 가지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올해 1월 김 어르신은 매달 받아오던 기초연금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죠.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해 보니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감액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재산도 그대로인데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왜 연금이 줄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요, 본인도 모르게 연금이 감액되거나 심지어 수급 중단까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이 몰래 줄어드는 세 가지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중 하나는 여러분도 해당되실 수 있어요. 첫째, 배우자의 연금 수령으로 인한 합산 소득 초과입니다. 김봉례 어르신의 경우처럼 본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이 생전에 받던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전환돼 남겨지죠. 이 유족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는 월 202만 원 이상 소득 인정 시 감액 또는 수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본인이 일하지 않아도, 본인이 버는 돈이 없어도 배우자의 연금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세요. 둘째, 자녀의 지원금이나 등록금도 문제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계좌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입금했다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심지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 명의로 입금하거나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서 간접적인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전에 공지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어든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셋째,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다른 지원금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여러 지원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 이 금액들이 소득 인정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전액 감액되거나 절반만 지급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단순히 신청만 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고 매년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점검해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쯤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지혜보약 채널에서는 이렇게 시니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돈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70세를 맞은 박창석 어르신은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자취 중이십니다. 작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말없이 밥을 지어 먹는 하루가 길고도 길게 느껴지죠. 그래도 다행인 건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32만 원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전기세도 내고 혈압약도 사고 가끔은 손주들 주려고 작은 과자도 사놓죠. 그런데 올해 5월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차고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6월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7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3달째 연금이 끊기자 박 어르신은 구청에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이랬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으셨기 때문에 중단 처리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어리둥절하셨습니다. 나는 돈 벌지도 않고 재산도 늘지 않았는데 왜 연금이 끊겼을까? 알고 보니 작년 말에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전하신 건 오래된 중고차였고 실제로는 딸이 타고 다니는 차였지만 명의는 어르신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정부는 이 차를 재산으로 간주했고 그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초과된 겁니다. 이처럼 연금이 중단되는 어르신들의 경우 아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동차, 땅 등 재산 변동 신고 누락되었던 경우입니다. 자동차, 땅, 상속 재산 같은 물건은 눈에 잘 안 띄죠. 그런데 정부는 매년 모든 국민의 재산 변동 내역을 행정망으로 자동 조회합니다. 이때 어르신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나 땅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합산돼요. 심지어 오래된 차량이라도 재산 가액 기준이 일정 이상이면 연금 감액 또는 중단 대상이 됩니다. 박 어르신처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중고차라도 명의만 갖고 있어도 재산으로 본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해요. 특히 딸이나 아들이 대신 타는 차를 부모 명의로 해놓은 경우 연금 끊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둘째,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누락 또는 간접소득 발생한 경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작은 상가나 방 한 칸을 임대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임대소득이 연간 200만 원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 자료와 연계돼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임차인의 전입신고만으로도 정부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소득이 있다고 추정되면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방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도 간접소득으로 보고 연금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었죠. 셋째, 본인의 모르는 금융자산이 잡힐 때입니다. 조금 특이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입니다. 가족이 부모님을 위해 저축을 대신 해준다고 부모 명의로 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게 한두 개만 있어도 괜찮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박 어르신의 아들이 5년 전 부모 명의로 보험을 하나 들어뒀습니다. 만기까지는 2년이 남았지만 그 자산이 어르신의 금융재산으로 자동 집계됐고 그로 인해 기준 초과로 수급 중단이 발생한 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르신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억울하게 느껴지죠. 이런 경우에 대응 방법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명의만 있는 재산이라도 매년 확인해서 정리하기. 둘째,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셋째, 상속, 증여, 임대 등 돈과 관련된 일은 사전 신고하기. 넷째, 이상 징후 발생 시 소득인정액 확인 신청서를 통해 즉시 검토 요청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매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어르신의 경우는 어떤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기초연금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부터 꺼내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진숙 어르신, 올해로 73이 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혼자 지내신 지도 벌써 6년째가 되었죠. 다행히 건강은 크게 나쁘지 않으시고 동네 경로당도 가끔 나가시며 소일거리를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에 큰 힘이 되었던 건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기초연금 32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반찬거리를 사고 약국에서 혈압약도 사고
추운 겨울엔 전기장판도 하나 장만하셨죠. 그런데 지난달 그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 달쯤은 뭐 오류겠거니 했지만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소식이 없었죠. 구청을 찾아가자 담당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시죠? 그래서 연금이 중단됐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동차는 15년 된 중고차이고 지금은 딸이 몰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르신 명의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의 재산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자동차는 사용하지 않아도 명의만 있으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산으로 취급돼요.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차량의 연식, 가격, 그리고 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재산가액을 책정해서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타지 않아도 남이 타도 이름만 올려져 있으면 재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진숙 어르신도 이 사실을 몰랐기에 더 억울하셨죠. 둘째, 가족이 타는 차량도 부모 명의면 부의 이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세금이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자녀가 타는 차를 부모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우도 소득의 간접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차량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녀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소득이나 부당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르신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오래된 차량도 기준가액 이상이면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10년 넘은 차야. 겨우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연금이 끊기겠어? 그런데 실제로 정부는 차량 연식에 따라 기준금액을 책정해서 300만 원 이상 평가될 경우 감액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경차나 SUV 차량은 감가상각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래된 차라도 현재 기준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명의를 자녀나 실제 이용자 명의로 이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명예 이전 시 발생하는 이전 비용과 함께 일부 경우에는 차량이 증여로 간주돼 세금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년 연말이나 기초연금 재산 조정 기간을 앞두고 차량 보유 내역과 명예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재산조회 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차량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명의 이전 상담도 가능합니다. 진숙 어르신은 결국 딸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했고 이후에는 은행 잔액 확인서와 함께 소득인정액 보정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야 기초연금이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끊겼던 3개월치 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감액 또는 중단이 발생한 시점부터 재신청 시점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선제적으로 예방하지 않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나 부모님 명의로 오래된 차 한 대라도 등록돼 있다면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어렵고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수년간 받아오던 지원이 멈추지 않도록 이런 정보는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해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황용호 어르신은요, 올해로 76입니다. 은퇴 전엔 버스 운전사로 성실하게 일하셨고,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과 소소한 퇴직금 이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아들 부부는 근교에서 맞벌이 중이고, 손주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가끔 찾아오는 날이면 이 어르신 얼굴에 세상 가장 큰 미소가 번지곤 하죠. 그런데 올해 봄 어르신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매달 받던 기초연금이 30만 원대에서 갑자기 14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줄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깜짝 놀랄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녀에게서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게 소득으로 잡히신 겁니다. 어르신은 당황하셨어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게 소득으로 인정돼서 기초연금이 감액된 거였어요. 여러분, 황 어르신 사례는 정말 흔한 경우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자녀가 보내준 생활비를 정으로만 생각하시고 재정적 기록으로 인식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소득으로 본다는 사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계좌이체는 정기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죠. 이때 정기적 입금은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말일에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30에서 50만 원씩 입금하면 그 금액은 단순한 선의가 아닌 정기적인 지원금, 즉 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정확한 명시가 없을 경우, 이는 지속적인 생계 보조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둘째, 자녀가 대신 납부한 등록금 보험료도 간접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손주 등록금을 대신 낸 경우 부모 명의 계좌를 거쳐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는 부모님의 보험료나 전기요금을 자녀 명의로 자동이체해 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간접적인 자금 흐름도 생활비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뤄진다면, 그 금액이 1년 기준 2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는 이걸 단순한 선의가 아닌 소득 지원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자녀 명의의 재산도 부모에게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사례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들어두거나 보험을 가입해 주기도 하죠. 좋은 마음이지만 그 명의가 부모에게 있으면 그 자체가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 그 사실을 모를 경우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돈을 보내줄 땐 메모란에 일시적 지원, 선물 등의 설명을 꼭 남기세요. 자동이체로 설정해둔 생활비는 비정기적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금, 보험료 등 가족 지출은 가급적 자녀 명의로 직접 납부하게 하고 부모님 계좌를 거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녀가 부모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경우 가입 사실과 금액을 반드시 부모에게 공유하고 필요시 기초연금, 재산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거래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입금 내역, 통화 내용,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황 어르신은 이후 아들과 상의해 입금 내역을 비정기적 선물로 조정하고 주민센터에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소득 보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약 2달 후 연금이 다시 정상 지급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감액됐던 3개월치는 다시 받을 수 없었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줄어든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면 꼭 한번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초연금이 줄어든 이유를 모른 채 지내고 계셨다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김종래 어르신은 올해 72세입니다. 작은 단층 주택에 살면서 마당 한쪽에 방 하나를 따로 마련해 둔 집인데요. 그 방을 올해 초부터 젊은 부부에게 월세 없이 그냥 빌려주고 계셨어요. 그 부부가 신혼 초기에 살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불쌍한 마음에 무료로 거처만 제공하신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기초연금이 깎여 들어왔습니다. 뭔가 실수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들으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르신 댁에 제3자가 전입한 기록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 어르신은 기가 막히셨습니다. 월세 한 푼 안 받고 그냥 묵혀두던 방에 잠시 사람 들인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입신고 하나 때문에 정부는 그 공간을 임대공간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리고 간주임대소득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했던 거예요. 이처럼 어르신들께서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일,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료로 공간을 빌려줘도 임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중요한 건 실제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집에 방 한 칸이 비어서 자녀나 지인을 들였을 때 그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정부는 사용 대가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즉, 월세를 안 받아도 받는 셈 치고 임대소득이 있다고 간주해서 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상속증여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누락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녀에게 상속받은 토지, 오래된 전답한 필지라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고 본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땅의 재산가액이 그대로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어르신 본인은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국가의 재산조회망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연금 감액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재산도 금액 기준을 넘기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2만 원, 부부가구 355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아예 중단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상속받은 시골에 전답한 필지, 지금은 팔 생각도 없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땅일지라도 정부가 시세를 기준으로 500만 1000만 원으로 평가하면 그만큼 간접 재산으로 소득 환산해서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땐 반드시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 거주라면 무상 사용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경우 변동신고 절차를 통해 즉시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산이 늘어났다는 사실보다 신고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 재산 등록이 있는지 내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고 필요시 소득인정액 조정 신청을 통해 재조정을 요청하세요. 김종래 어르신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전입한 부부에게 다른 거처를 알아보게 하고 무상임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소득 보정 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약 2달이 지난 후 기초연금이 원래 금액으로 복구됐지만
그 사이 깎였던 2개월치 연금은 보전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줄어든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두세 달치 금액을 통째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댁에 빈 방이 있어 누군가 전입해 있진 않으신가요? 또는 예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아직 내 명의로 남아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복잡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계 지원인 만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3가지 주요 사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매달 받던 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명의만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오래된 자동차,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이름만 올려져 있으면 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녀가 입금한 생활비, 대신 납부한 등록금이나 보험료도 정기적이면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 증여, 임대 관련 변화는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한 사람만 있어도 임대소득으로 간주되고 상속받은 땅도 신고, 누락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신청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선 생활 속 자산 관리와 금융 흐름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내용,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에 해당되진 않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숨은 복지금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매달 10만 원, 연간 100만 원이 날아갈 수 있는 제도들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든든한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